네, 매주 월요일에는 신장남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장윤미 변호사 그리고 신인규 변호사는 잠시 기다렸다가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한동안 못 모셨습니다. 잘 지내고 너무 있습니다. 저희가 명태균 씨를 단독 인터뷰하고 오느라고 네. 저희가 지난주에는 못 모시고 명태균 씨 인터뷰를 계속 저희가 월화수 사흘 연속 전 너무 풀었습니다. 화제가 돼서 오히려 제 지인분들이 장윤선 봤냐, 장윤선 취재 편의점 봤냐 이래서 아, 정말요? 진짜로요. 진짜 장 변호사님 조금 고맙습니다. 앞으로 의자를 당겨주시면 마이크가 훨씬 더 수음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면 너무나 파장이 큰 일들이 잠들기가 무섭게 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저녁 늦게 9시 46분경에 민주당이 추가 녹음 파일을 또 공개를 한 상황인데요. 그 내용에 보면 어쨌든 이 김건희 여사가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가 3대나 되고 비밀리에 통화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은 또 거짓 해명한 게 또 드러났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왜냐하면 보십니까? 처음에 주장은 경선 이후엔 연락하지 않았다. 2번 본 게 다다. 거짓말이었어요. 네. 그냥 하루 만에 탄로난 거짓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대통령 후보 그 본선 이후에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는 아주 매정하게 잘라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정계석 비서실장이 그랬죠. 거짓말이었어요. 명태균 씨에 따르면 그 이후에도 통화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그러니까 잘못은 할 수 있다고 100번 양보해서 쳐도 국민들께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정부가 신뢰를 못 얻는 가장 큰 이유는 거짓말을 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 장 변호사님도 기자 오래 하셨으니까 워터게이트 사건 사실은 맞습니다. 거짓말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지금 거짓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경선 때 이후로 안 봤. 근데 이게 추가 녹취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너무 나이브한 거예요. 그러면 너무. 진짜 이거는 국정 운영을 할 능력이 없다고 저는 봐요. 이 정도도 검증을 못하고 해명이 이런 식이면 이거는 정말 이 정부의 신뢰를 걸기 어렵다. 지금까지 보여준 것은 뭔가를 타결하고 해결하고 국민 마음을 얻어갈 의지와 능력이 없다. 그냥 그렇게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자, 말씀드리는 순간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 도착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보수의 종말 저자 신인규입니다. 신규 저자니까요. 신인규에서 인자만 빼시면 빼고 신규 저자, 많이 신인 했네요. 저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신 변호사님은 주무실 때도 머릿속에 드립 연구소를 장착하시고 그렇지 내일은 않고요. 가서 무슨 얘기를 할까? 저희는 드림 연구소가 있습니다. 아, 진짜? 저희도 계속 연구합니다. 저희 팀원들이 연구합니다. 그렇군요. 실제한다. 드립 연구소는 서로 공유합니다. 박영식 앵커님 이런 분들. 알겠습니다. 지금 오전 10시 5분 지나고 있는데요. 국회에서는 아마 본회의가 시작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국회 본회의장 연결이 되는 대로 저희가 PIP 화면으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국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연일 새로운 녹음 파일이 공개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거짓말 이런 것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더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요. 명태균 씨는 또 이 화살을 민주당에게 돌리고 있어요. 추가 육성 녹취는 없다. 대통령 영부인 추가 육성 녹취는 없다라고 이제 단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을 상대로 민주당 사기치지 마라. 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명태균 씨가 이런 대응. 두 변호사분들이니까 사실은 명태균 씨가 그동안 이제 나의 변호인은 휴대폰이다. 그리고 휴대폰의 증거에 해당하는 이 휴대폰은 아버지 묘소에 묻어놨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아버지 묘소는 없고 화장했다라는 이제 주장. 그랬다가 지인을 통해서 폐기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증거인멸 아닙니까? 근데 명태균 씨의 말을 우리가 어디까지 믿어야 되느냐라고 본다면 명태균 씨는 본인에게 유리할 때는 진실을 말하지만 본인에게 불리할 때는 또 거짓말을 말해서 또 유리함을 만들어 가려는 이제 그런 분이거든요. 결국 명태균 씨는 제가 볼 때는 이거 형사소송법이나 형사법의 교과서를 지금 새로 쓰고 있어요. 보통은 이렇게 대응하면 안 된다라고 변호사들이 보통 옆에서 조력을 하는데 거꾸로 다 했거든요. 그래서
뭐 증거 인멸을 하겠다라고 공언을 하지를 않나. 뭐 대통령 현직 대통령을 뭐 협박하거나 검찰에 대해서도 협박하지를 않나. 뭐 최근에는 뭐 특검으로 자기는 받아야 된다는 식의 입장도 내는데 이제는 수사기관까지 본인이 선택하겠다라는 아주 어처구니 없는 입장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명태균 사태를 보면서 심각한 국정농단 그리고 국정농단을 넘어서서 김건희에 의한 국정농락에 전 명태균 씨가 함께한 공범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존 검찰을 의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빠르게 전 특검이 도입이 돼서 명태균 씨를 중심으로 저는 관련자들에 대한 신속 정확한 수사가 반드시 선행돼야 된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명태균 씨가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저한테 오선 김영선 의원보다 내가 검찰에 먼저 갈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제 김영선 의원이 검찰 출석을 해서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오늘 추가 조사가 네. 또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 김영선 의원은 일종의 꼬리 자르기 그리고 이제 오히려 강혜경 씨에게 문제의 화살을 네. 돌리는 그런 내용을 기자들에게 밝혔습니다. 김영선 의원의 이런 태도는 어떻게 보세요? 정말 저는 궤변이 짝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 이 사건은 뭐 강혜경 씨가 문제가 있다면 그건 따로 들여다볼 여지인 거고요. 지금 본인이 왜 세배를 나눴었는지 선거 비용 보전을 받은 직후에 왜 그 당시에 지방선거 나왔던 예비 후보자들한테 그렇게 억대의 손을 송금했는지 이 부분이에요. 거기에 명태균 씨가 당연히 등장을 하죠. 나눠 쓴 사람이 명태균 씨니까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거 아무 문제 아니야. 대통령이랑 통화 누구든지 할 수 있지. 그게 민주주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니요, 이거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이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네. 궤변이 따로 없다. 누가 대통령이랑 그런 식으로 통화를 합니까? 그리고 명태균 씨도 저는 자기가 살 길을 이제는 모색하는 걸로 보여요. 여러 기자들 본인이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전 대단히 의미심장한 단어가 휴대전화가 내 변호인이다. 이렇게 네. 이야기하잖아요. 변호인이 한 번 또 교체되고 새로 선임까지 했다는데 그 변호인에 대한 신뢰는 크지 않을 겁니다. 사실관계가 너무 많고 이걸 다 좀 정리하기가 변호사로서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워낙 많으니까. 그러면 자기가 자기 방어를 해야 된다는 그 본능이 발동할 건데 지금도 이게 없다? 저는 자기 살기 위해서 이거를 완전히 없앨 동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는 네. 휴대전화를 어딘가에 보관하고 있을 것이다. 네, 백업이라도 폐기 안 시켜놨을 거예요. 백업. 그게 아주 자연스러워요. 왜? 아, 나 검찰 수사 감당할 수 있겠어? 당신들? 여기서 당신들은 심지어 대통령 부부였어요. 맞아요. 윤석열, 김건희 나 수사하면 감당할 수 있겠어? 하루면 하야하고 탄핵당할 텐데 그걸 그냥 놓아버린다? 그냥 버려버린다? 그리고 자기가 정말 법적으로 산화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선택이에요. 이 사람을 봤을 때. 네. 네, 저는 당연히 어딘가에. 그리고 그게 폭발점이 될 겁니다. 민주당이 사기친다? 지금 그렇게 방어막 하는 건 잽조차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수많은 피의자들도 만나시고 사건 관계인들 만나실 텐데 명태균 씨가 이 증거를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근데 그게 그 범죄 혐의자라고 정확하게 할게요. 그러니까 네. 범죄 혐의자들이 예. 뭐 자기 증거는 자기가 인멸해도 처벌은 안 받아요. 근데 그걸 인멸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명태균 씨 말을 빌려도 본인이 본인 방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버리기가 어렵고 또 하나는 어디 뭐 산소에 묻든 어디다 버리든 하면 그거 누가 주스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것들이 본인 장롱속 밑에다가 보통 다들 넣어놓고 장롱. 자기만 아는 곳에다가 해놓지 예. 이걸 외부 어디다가 버리거나 뭐 어디다 숨겨놓는다? 그거 예.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 저는 못할 거라고 보는 거고요. 예. 저는 어제 그 김영선 의원의 말 되게 많이 했는데 네. 일단 첫 번째로 묻는 말에 대한 해명을 전혀 안 했어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얘기하면서 강혜경 씨 비난한 게 전부라서 별로 건질 얘기가 없다. 근데 네. 어제 보니까 무슨 AI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분이 진짜 예. 수돗물을 먹었고 예. 그 이후에 예. 많이 상태가 지금 안 좋구나라는 예. 생각이 느꼈고요. 예. 또 하나는 뭐 관료주의를 타파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비선이 등장해서 국정에 영향 미치는 권력의 사유화가 소위 말하는 관료주의를 타파하는 하나의 수단입니까? 아니 그러면 박근혜 최순실도 관료주의를 타파한 거네요. 최순실이 관료주의를 깨고 옆에 들어와서 대통령 직은해서 그 문고리들하고 같이 한 거 아닙니까? 그럼 최순실 왜 처벌하죠? 그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오선 의원을 지낸 그것도 법조인이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것은 자기 변명을 넘어서서 정말 대한민국의 수준 자체를 너무 떨어뜨린 일이다. 저는 정말 듣는 내내
제 얼굴이 화끈거리는 걸 느꼈고 너무 참 참담했습니다. 저런 사람에게 지난 5년, 그러니까 5선이면 20년 아닙니까? 맞습니다. 20년의 국정을 한 축을 맡긴 겁니까? 저는 앞으로 다선 의원들이요 나와가지고 저의 경륜을 봐주세요. 국민들이 그거 무시할 것 같아요. 5선 의원 한 사람이 수돗물 퍼먹더니 나와가지고 수사받고 있는데 그것도 변호사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관료주의 타파라는 얘기를 합니까? 정말 한심하고 수준 떨어진다라는 것을 어제 그 변명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